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도심을 관통하는 연등천의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악취를 참지 못하겠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등천에 바닷물이 빠지자 하천 바닥이 검게 드러납니다. 각종 쓰레기와 함께 해충이 들끓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인근 수산시장에서 오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고 생활하수가 여과 없이 쏟아집니다. 주민들은 찜통 더위 속에서도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심한 악취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악취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실 문을 열면 그 안에가 오수 냄새가 가득해 있어요. 마비가 돼 있는 상태라 애들은 그 냄새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특히 연등천 주변에 위치한 오수 중계 펌프장 냄새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은 심한 두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연등천 오염 문제에 여수시가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형식적인 하천 바닥 준설 작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 있는 거 그거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살짝만 걷어내도 안 되고 작년 재작년에 뭐 매덕들에서 했다는 거 그거는 개미 밥 주는 겁니다. 여수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이 연등천변으로 올라가는 오수관하고 차직관로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금년 10월 달부터 지금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 있거든요. 그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저희들이 연등천 하상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의 이 같은 생각에 근본적인 정화 대책 없이는 연등천 오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불신이 부딪히면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강수량과 저수량이 저조한 상태가 이어지자 피해 예방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2달간 전남 지역 강수량이 333mm로 평년의 75% 수준에 머무르고 저수율도 평년의 78%에 그침에 따라 가뭄 관심 단계로 설정하고 오늘부터 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우선 일부 산간 지역과 섬 지역의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해 빗물 저장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비상시 비상 운반 급수 등에 대비하는 한편 농작물 생육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적조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지역 양식 어장에서도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화정면과 남면 일부 해역의 적조 생물 밀도가 밀리미터당 최고 1,350개체에 이르면서 소경도 양식장에서 우럭 56만 마리와 돌산 군내리에서 3만 마리가 죽는 등 지금까지 69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어류 폐사의 원인이 적조인지 고수온인지를 놓고 남해수산연구소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어장 정화선을 동원해 황토를 살포하는 등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양의 매실 농축액 설비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사업의 모체인 60억 규모의 지역전략식품 육성 사업 과정에도 부실한 진행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빅그린 매실 사업단이 건립하고 있는 매실 가공유통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국비와 시예산 등 16억 원이 투입돼 이달 중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공기는 맞추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장 측량도 하지 않고 설계를 진행하는 바람에 2달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겁니다. 설계가 들어갈 때 당시에는 소유권 자체가 시에 있는 상태였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측량해서 설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틀리고. 가공센터 내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를 놓고도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처리 시설이 입찰 이후에 보강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는 내부 이사진의 지적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화조를 빼놓고 입찰을 본 이후에 정화조 설치를 다시 하려니까 이제 경비가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16억인데 16억을 오버하게 되어버렸죠. 사업의 핵심인 매실 농축액 설비에 대한 우려도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제품인 농축액의 품질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설비 입찰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제안서를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평가 항목에도 불용성 침전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율이라든지 굉장히 그 매실 농축액에서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매실 가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내후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광양시 예산 24억 원을 포함해 국도비 등 모두 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와 순천시 환경미화원 노조, 무기계약직 노조의 임금 인상과 관련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시 환경미화원 노조와 무기계약직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순천시와 8차례의 임금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최종 결렬돼 지난 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17일 1차 조정에 이어 어제 2차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순천시 환경미화원 노조는 기본급의 3% 인상을, 무기계약직 노조는 가에서 박까지 직군별로 기본급 월 15만 원 일률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정부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는 선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가족관계 등록 예규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장명권 권리 등이 침해돼 왔다며 법률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딸의 이름을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의 윤별로 지었지만 출생신고가 반려돼 소송을 치러야 했던 나모 씨의 사례를 참작해 정 의원과 황주홍 의원 등이 주도했습니다.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최미선 선수가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최미선은 후배들에게 열심히 운동을 해 도쿄올림픽에 함께 출전하자고 말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팀이 단체전 금메달 8연패에 신화를 썼습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의 막내 최미선 선수가 모교인 전남체육중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후배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애국가와 교가를 부르며 금메달을 땄던 잊지 못할 당시의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최미선 선수는 후배들에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을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같이 열심히 해서 4년 뒤에는 도쿄올림픽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전남체육중고등학교 출신 가운데 최미선 선수는 올림픽 첫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학생들은 최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고 기쁨을 나누며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저도 최미선 선배님처럼 열심히 해서 다음 올림픽에서 나가서 꼭 메달 따고 싶어요.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도 전남체육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최미선 선수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2016년 리우올림픽이 막을 내린 가운데 여자 양궁의 기보배 최미선, 태권도의 차동민, 사격의 김종현 등 광주 전남 출신 선수들도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종합 8위 성적에 기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들이 공무원 교육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기회에 낮은 청렴도 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무리한 형질 변경을 요구하는 그린벨트 내 토지주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은 공무원 B씨, 토지주와 친분이 있는 동료 공무원 C씨를 통해 같은 내용의 민원 청탁을 또 받았습니다. 이때 공무원 B씨가 민원을 받아주면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 C씨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다 민원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B씨의 경우 2차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와 더불어 회식 때 외부인이 있으면 주의하고 영수증을 꼭 챙기며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는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든지 간에 공무원과 주민들 간의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어떤 정책을 하든지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청렴서약서를 받고 사례 교육을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저조했던 자치단체들은 이참에 낮은 청렴도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고강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립해서 시행되고 있는 청렴정화 대책, 청탁금지법하고 결합을 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청탁금지법에 따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또 청렴한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2년 순천시 입찰공사에 참여한 중기회사 대표 A씨로부터 110여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받은 혐의로 순천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B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B씨와 C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 모 중기회사 대표 44살 A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20대 국회 예산에서 달라진 정치 상황이 호남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여소야대로 바뀐 20대 국회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 현안 해결이나 예산 확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호남 출신의 이정현 대표가 여당 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오늘 전북도청에서 새누리당과 예산정책 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더위를 처분한다는 절기상 처서입니다. 절기답게 더위가 이젠 좀 꺾였으면 하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가을의 전령사로 알려진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노란 코스모스, 이 황화 코스모스라고 불리는데요. 가을을 재촉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처서인 오늘도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35도, 대전 35도, 광주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9호 태풍 민들레는 일본을 상륙하면서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80여만 명이 피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10호 태풍 라이언룩은 진로가 아직 유동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6.2도, 광주 26.6도, 부산 26.9도로 밤새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전주 34도, 대구 32도로 어제만큼 기온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이 중부와 경북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시였습니다.